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들겠다고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6.27 대출 규제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이 이른바 안가회동에서 계엄의 사후 법정 요건 충족을 논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불러 비화폰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삼부토건 본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상옥 전 회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롯데가 LG를 꺾고 선두 한화에 한 게임 반 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KT의 외국인 선수 로하스는 홈런 175개를 쳐서 우즈가 갖고 있던 역대 최다 외국인 홈런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취임 30일 만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국회가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이 나오는 인사 문제에 대해선 차이가 시너지를 만드는 거라면서 통합을 위한 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커진 이유를 자업자득이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시점은 올 추석 전까지는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도 권력 견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기능을 국회로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인물을 기용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선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날 기자회견 가장 마지막에 나온 질문은 부동산 대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라면서 더 강력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정부는 최근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거에
그대로 해야죠. 대신 속도를 좀 빨리 할 생각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정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은 오는 8일인데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이번 달 8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한국은 기본 관세 10%에 더해 상호 관세 15%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 미국을 찾아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해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내란 특검이 연일 12.3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안가회동에 참석하고 선포문 사후 작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주요 인물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지도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어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 대책 논의하셨어요? 김 전 수석은 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이 회동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모임에서 계엄 선포문 작성을 통해 계엄의 사후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오늘 새벽 1시 40분 이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호처 내부와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들이 사용하던 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된 상황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도 어제 오전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전 경호처 차장 특검 조사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특수본으로부터 사건 인계가 아닌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특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내란 특검은 최근 드론 사령부가 3D 프린터로 만든 이른바 삐라 통을 무인기에 매달아 평양으로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명분으로 계엄을 기획한 거라는 외환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삐라통입니다. 회색 플라스틱 재질이며 철사를 꼬아 만든 연결고리까지 북한이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에 달렸던 것이라며 공개한 삐라통과 흡사합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최근 이 사진과 함께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보냈다는 현역 장교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녹취록에는 지난해 상반기 드론 교육연구센터에서 프린터를 도입한 뒤 김용대 드론 사령관과 몇 명만 테스트를 했다. 제작한 삐라통을 국군 심리전단이 바로 백령도로 공수하는 작전을 맡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일으켜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 내부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걸 개조해서 꼬리 부분에 삐라통을 달았다라는 거는 추락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북한에 식별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닌가 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이뤄지던 작년 6월 갑자기 장교들을 상대로 3D 프린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3D 프린터 구입 용도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용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는 V의 지시라고 했다.
VIP가 북한의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좋아했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교사와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다루면서 논란이 된 웹툰의 드라마화가 무산됐습니다. 교원단체의 반대에 이어 웹툰 플랫폼에서도 자취를 감추면서 나온 결정입니다. 호감을 느꼈던 게임 속 캐릭터가 사실은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였다는 내용과 함께 웹툰 곳곳에선 제자에게 느끼는 연애 감정이 묘사됩니다. 최근 한 드라마 제작사는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을 드라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웹툰이 아니다. 교육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결코 로맨스나 판타지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그루밍 범죄. 이런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작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웹툰 플랫폼 등은 제자와의 연애를 소망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리디북스 등은 웹툰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고 홈페이지에서도 더는 검색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드라마 제작사는 제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2015년에 제작된 원작 작품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공격수 디오구 조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약 열흘 전에 결혼식을 올렸던 선수의 비극에 구단도 팬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원히 그러겠다. 이렇게 적은 메시지와 함께 오랜 연인과 행복한 얼굴로 웃는 결혼 사진. 비극을 당한 축구 선수가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조타는 동생과 함께 스페인 북서부로 이동하던 중 타이거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고 구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 숨졌습니다. 2달 전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었던 선수의 죽음에 팬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Devastated, couldn't believe it. So cool, just devastated. 28 years of age, 3 little kids. Just got married 10 days ago. Heartbreaking. 리버풀 경기장에는 꽃이 하나씩 놓였고 팬들은 그에게 들으라는 듯 상징적인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여러 축구 클럽들도 그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훈련 전에 묵념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등도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리버풀에서 뛴 182번의 경기 그리고 65번의 득점. 소속팀 리버풀은 그의 선수로서의 활약을 하나하나 적은 뒤에 조타의 등번호 20번을 영구 결번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에서 방치된 8살 소년의 이야기가 마약 중독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유일한 친구였던 개들을 따라서 짖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 카오소스에 따르면 우따라딧주의 소년 지난달 30일 아동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머니, 형제 그리고 6마리의 개들과 살고 있던 8살 소년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400바트 약 15,000원의 교육 지원금을 학교를 보내는 데 쓰지 않았고 이웃들은 매번 찾아와 구걸하는 이 가족을 내버려 뒀습니다. เด็กก็ไม่พูดนะก็คือพยักหน้ากับสายหน้าแต่พอว่ามีวิ่งไปเนี่ยเขาก็จะเห่าเหมือนสุนัข 현지 경찰이 가족에게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어머니와 형에게 약물 반응이 확인됐고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단체는 소년의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1호 강제 수사로 삼부토건의 본사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맞물려 치솟았던 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압수수색엔 사건의 가장 윗선인 조성욱 전 회장도 포함됐는데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삼부터건 본사에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차에 내린 특검 수사관들이 빠르게 회사 안으로 움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본사와 관계사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첫 압수수색입니다.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압수수색 대상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집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이 수사 시작부터 삼부토건의 가장 윗선인 조 전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따른 호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같은 해 대화방에 삼부 체크란 메시지를 올리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조 전 회장 일가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도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고. 특히 이 씨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어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김 여사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관련돼 있는지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의 임명 동의안이 지명 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임명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본회의에선 불법 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며 참여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은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게 국민들에게 밝혀졌습니다. 의석수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국민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된 임명 동의안.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외한 재석 의원 179명 중 163명이 동의해 가결됐습니다. 지명 29일 만입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더 어렵게 하고 계엄 해제 의결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계엄 때라도 국회의장 허락 없이 군경은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누구라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과 회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안건을 밝히지도 의견을 모으지도 않는 식으로 요건도 못 갖춘 국무회의에서 날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미국이 미루어두었던 관세 협상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호 관세 10%, 그러니까 최저치를 적용받는 건 약 100개 나라가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한까지 무역 합의를 못한 나라에는 기존에 발표된 관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대규모 감세 법안은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은 나흘 뒤인 8일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3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여러 나라와 무역 합의를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I think that we're going to see about 100 countries who just get the minimum 10% reciprocal tariff and we'll go from there. 10%는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약 200개의 나라입니다. 즉, 이 중 절반가량에 대해선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그 외 나라엔 10% 넘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시한까지 무역 합의를 못한 나라들엔 기존에 정한 관세가 적용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들 나라는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을 포함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 연방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습니다. 이날 이뤄진 하원 재의결에서 4표 차이로 통과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은 시행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가 전준우의 결승 적시타를 앞세워 LG를 2대0으로 꺾고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NC와 비긴 선두 한화와는 한 게임 반차입니다. KT의 외국인 선수 로하스는 우즈를 제치고 역대 외국인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롯데와 LG의 2위 싸움은 초반부터 치열한 투수전이었습니다. 롯데 선발 이민석이 7회 투아웃까지, LG 선발 손주영이 6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앞선 경기에서 부진했던 이민석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쓴 적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 때는 이제 체인지업을 주무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잘 들어갔고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명품 투수전의 균형은 8회에 깨졌습니다. 8회 말 온아웃 만루에서 롯데 전준우의 2타점 2루타가 터지며 팽팽한 영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롯데는 LG를 2대0으로 꺾고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NC와 7대7로 비긴 선두 하나와 한 게임 반차가 됐습니다. KT 외국인 선수 로하스의 타구가 큰 포물선을 그리더니 담장을 지나 경기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KBO 리그 통산 175번째 홈런으로 우즈를 제치고 외국인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로하스의 홈런을 앞세운 KT는 키움을 6대2로 꺾고 2연승을 달리며 5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은 2점 차로 끌려가던 9회 초 이재현이 극적인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두산에 6대4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는 7회 말 해결사 고종욱의 적시타와 8회 초 일루수 오선우의 다리 찢기 호수비에 힘입어 SSG를 3대2로 꺾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리지만 오히려 반증막 더위를 부추기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4도, 대구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덥고 습한 날씨 속에 폭염과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